확신은 흔들려도 헌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 개발팀이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남긴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으로 프로젝트 철수 직전까지 몰렸던 그들. 하지만 영하 30도의 폭설과 섭씨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전선을 잇고 흙탕물 속에서 펌프를 돌렸죠. 그리고 6개월 뒤 불가능이라던 93% 완전미가 수확됐습니다. FAO는 이 프로젝트를 인류 농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지정했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구독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꼭 구독과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런 헌신이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한다면, 한국 최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허브드주 외곽, 새벽 5시였습니다. 영하 30도의 바람이 모래를 휘몰아치던 그 순간 저는 차 안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움켜쥐고 있었죠. FAO 감사단 차량이 빙판 위를 미끄러지더니 천천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뒤따르던 차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렸고 저도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빛 모래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노트북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출한 프로젝트 데이터가 저장된 장비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고 화면이 깨진 채로도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AUTOADJUST 리절트 커렉션 로그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 사업의 부패를 취재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봤던 파일명이었습니다. 결과값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로그 파일. 쉽게 말하면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죠. 역시 한국도 결국은 보여주기식이었나. 저는 그 자리에서 FAO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떨렸어요. 본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 프로젝트 전체 철수입니다. 그날 밤 임시로 설치된 천막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팀 리더 이지혜가 팀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죠. 우린 결과보다 과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증명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제 귀에 남았어요. 불안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 사막의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그 파일명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짓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은 30km 떨어진 관계 라인 설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펌프, 센서, 관 연결부 하나하나에 KUREAAID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장비는 정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젊은 연구원 남지훈이 데이터 장치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어딘가 조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연결부를 잘못 끼워버렸습니다. 첫 물길이 터지는 순간 물 대신 모래만 튀어올랐죠. 저는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데이터뿐 아니라 실무도 엉망이군요. 이지혜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실패도 결과입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변명부터 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남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 밖을 서성이다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남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수정하고 있었죠.
화면엔 수정, 보정, 로그 삭제라는 단어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의 뒤를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어.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그거 다시 돌려. 데이터는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거야. 이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천막 안으로 들어와 남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진실은 사람 안에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남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뭔가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사막의 밤은 깊었고 저는 천막으로 돌아와 침낭 속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엔 두 가지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데이터 조작과 사람 안의 진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다음 날 그들은 사막의 흙을 한 줌씩 떠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남지훈이 pH 측정기를 흙에 꽂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pH 8.9요. 염분이 너무 높습니다. 이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한 듯 보였죠.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바꾸려 하지 말고 땅을 이해합시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염분이 높으면 당연히 물을 바꾸거나 땅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염분 중화제를 손수 섞기 시작했고 마을 농민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간바트라는 이름의 마을 원로였죠. 그는 주름진 얼굴로 이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버지가 농사짓다 떠난 땅이요. 당신들은 왜 이런 땅에 시간을 버리오? 이지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듣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간바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거든요. 그날 오후, 간바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한국 팀과 함께 흙을 섞고 물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팀의 목표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한 땅에 다시 희망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요. 해가 지고 사막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막 안은 달랐어요. 간바트가 가져온 따뜻한 차가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사흘 뒤 기온이 섭씨 47도를 넘어섰습니다. 사막은 지옥이 됐어요. 장비는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고 모래가 전선을 태웠습니다. 펌프의 모터가 녹아내렸죠. FAO 본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즉시 철수하세요. 안전 최우선입니다. 저는 이지혜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제가 물었죠. 왜요? 이미 장비는 다 망가졌잖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확신보다 헌신이에요. 데이터가 아니라 손으로 증명합시다. 저는 그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팀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남지훈은 망설임 없이 관을 붙들었고 간바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 그들은 흙탕물 속에서 펌프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지혜의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남지훈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죠. 간바트는 주름진 손으로 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다. 새벽 4시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제가 당신들을 오해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요. 사막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사흘 뒤 관계 라인 전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선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끄는 거였습니다. 현장엔 중국제 장비 사용 권장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떨어져 있었죠.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라이벌 회사의 사보타주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FAO 감찰팀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한국 팀을 의심했어요. 경쟁사 음해라 주장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이지혜는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남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사실 초기에 일부 데이터를 조정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지훈은 계속 말했죠. 성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이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죠. 그 마음도 우리가 책임질게요. 감찰팀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지혜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데이터가 틀렸든 장비가 망가졌든 사람들이 의심하든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펌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눈에 담았죠.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사막이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저는 천막 안에서 FAO 본부에 중단 명령을 요청하려다가 멈췄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물이요. 진짜 물이 나왔소. 간바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흙탕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죠. 이지혜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물은 증거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다음 세대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장비가 망가졌다는 사실도 그 모든 게 이 순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간바트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에르덴이라는 12살 아이였죠. 그 아이가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어요. 이 물, 한국 냄새가 나요. 따뜻한 냄새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 냄새라니.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이 물엔 사람의 땀과 헌신이 녹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을 지우고 확신보다 헌신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기사에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한 달 후 몽골 허브드 지역 FAO 시장에 첫 수확이 도착했습니다. 허브드 완전미라는 이름이 붙은 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93% 완전미율. 불가능이라던 수치였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한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결국 데이터가 진짜였네요. 저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짜였던 건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남지훈이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현장을 돌며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고 손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바트는 손녀 에르덴에게 새싹을 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잘할까요? 간바트는 대답했죠. 잘하고 말고.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물이니까.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손도, 제 마음도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의심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배웠어요. 진실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걸요. 우리는 함께 사막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 밤하늘 아래 우리가 만든 물길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6개월 뒤 FAO 본부는 이 프로젝트를 인류 지속 농업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이지혜 팀은 로마 본부로 초청받아 시상식에 섰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요. 무대 위 이지혜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헌신이죠.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10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이지혜가 무대를 내려오자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신의 의심과 우리의 헌신이요.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사막의 초록빛 논이 비쳤어요. KOREAAID 확신보다 헌신이라는 문구 아래 한 아이가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사람의 땀과 의심,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날 이후 저는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믿어요. 사막의 밤 공기, 젖은 흙의 냄새, 그리고 그들의 눈빛. 그건 어떤 데이터보다 명확했으니까요. 확신은 흔들리지만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마음 안에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헌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